241회 몽골의 정체. 마르코 폴로가 방문하는 동방의 주인은 고려이고 이 고려를 방문한 손님은 몽골과 마르코 폴로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왜 동방을 방문했을까요? 송고려의 모신정권에서 밝혀드렸듯이 동방견문록의 주인공은 세 군데입니다. 즉 사람이 아닌 제국의 정체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소속되어 있는 베니스가 속한 신성 로마 제국의 정체가 그 첫째이고 징기스칸이 이끈 몽골 제국이 아라사 제국이었다는 것이 그 둘째이며 징기스칸이 공격한 유일한 곳 동방견문록의 원제목 세계 그 자체의 주인공 고려가 그 셋째입니다. 송고려의 건국자는 태조 왕건입니다. 그런데 왕건의 장남인 해종이 유럽으로 이동해서 훈한 제국을 이어 현 이스탄불에 건국한 제국이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건의 둘째 아들 정종이 북코리아로 이동해서 건국한 제국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아라사 제국으로 이들이 바로 몽골입니다. 이들의 선조들 중 유럽으로 이동한 세력들이 훈 제국의 건국 기초인 불가리아와 신성로마 제국의 건국 기초인 헝가리였습니다. 자, 우선 몽골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몽골 탄생의 비화. 몽골이 우리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4대 오사구 당군의 아들 오사다를 몽골 리안으로 봉했다. 4세 오사구 당군의 시대라면 기원전 2250년경의 시기로 이때 이미 몽골의 존재가 있었고 그러면 이들 몽골의 세력들은 우리 역사 속에 어떠한 존재로 또한 등장하고 있었을까요? 말갈은 6에서 7세 이경 중국의 길림성 흑룡강성과 한국의 함경도 러시아의 연해주 하바롭스크 지방에 살던 퉁구스계 민족으로 주나라 때에는 주로 숙신, 한나라 때에는 음누라 불렀다. 말갈의 본래의 뜻은 마하가리로 마하란 상간마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마어마하다의 크다라는 의미이며 가리란 고려의 의미로 대고려가 본뜻이나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이들이 미개한 종족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말갈을 모호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모호가 몽으로 발음되는 것은 우문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말갈을 숙신 음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거란과 여진도 또한 숙신과 음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말갈, 몽골, 여진, 거란은 동일한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말갈은 또한 말고려이기도 합니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을 마주 한주라고 합니다. 자, 기가 막히죠? 이 말갈인 몽골이 바로 한족인 코리안들이었습니다. 몽골의 부족. 자, 그러면 몽골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카르피니의 몽골 역사편에 몽골은 4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카 몽골, 수 몽골, 메르키트, 메크리트라고 합니다. 이들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카 몽골, 현 러시아의 지명 예카테린부르크를 인용합니다. 예카테가 바로 예카터라는 의미이며 부르크란 부르브리 부도, 크는 카샤카로 샤카 샥달 박달 부도라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예카테린부르크가 실제의 예카 땅이었는지 또는 타르타르 공화국 카잔의 우프와 같이 조작된 지명인지는 저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몽골의 한 분파인 예카는 현 몽골이 아닌 러시아의 땅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몽골은 분명 러시아인 아라사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사가 바로 코리아 연방입니다. 메르키트. 메르키트는 중세 몽골 부족 연맹체 중 하나이다. 몽골 제국 이전의 시대에 몽골 고원 북부에서 동남 시베리아에 걸친 지역에 거주하였다. 우선 메르의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중동에 조작 이입된 수메르와 인도 문명의 기원 메르가리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메르키트와 수메르, 메르가리의 메르는 동일한 한 주체가 사용한 말입니다. 부도는 불도 박달, 배달 백두, 불타 부처, 불토, 쇠토 서울, 수토 수메르, 수마을 수도로도 불렸습니다.
수메르의 수는 맛, 머리의 의미로 수도 수양과 정확히 동일한 말로 수메르는 소머리가 아닌 천하의 중심 신시계천의 부도 마을의 의미입니다. 수메르의 메르와 프랑스의 도시인 마르세유의 마르는 동일한 의미의 마을 부도입니다. 메르키티의 키트의 의미도 살펴보면 메르키티의 키트와 고려의 키타이는 동일한 단어로 카토 샤카토를 의미합니다. 메르키트란 샤카토의 부도로 왕부가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을 스키타이 샤카토인 카토 키트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동한 세력이 바로 메르키트였습니다. 오래전 헝가리의 다누브강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한국인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들이 사고난 지점의 다리 이름이 바로 메르키트 다리였습니다. 헝가리가 바로 몽골입니다. 메크리트, 우선 우리의 정체성부터 살펴봅시다. 코리안이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고려인이 맞는 표현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전 세계로 이동한 코리안들은 자신들을 결코 고려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려라는 용어는 코리안을 한자로 음치하는 과정에서 고려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반도의 우리들만 아는 용어이지 전 세계 스키타이 아리안들의 공용어는 아닙니다. 소시적에 그루톡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의미는 그루는 고려이고 터는 땅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을 부르는 명칭을 간단하게 나열해보면 그루지아, 쿠르드, 크로아티아, 갈리시아, 켈트, 카라터헤나, 키르키스, 게르마니아, 가레이스키, 위그루, 가르, 고리, 구리, 그리스, 히랍, 카라 등 아주 다양합니다. 우선 남미의 지명을 분석해보고 메크리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에콰도르의 수도는 키토입니다. 키토는 카토인 샤카토이기도 합니다. 콜롬비아는 콜은 코르, 롬은 로마, 라마, 브라만, 헤탈린의 의미로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콜롬비아의 수도는 보고타입니다. 고, 보, 배는 박과 통하는 글로, 보는 박, 고는 높은 고, 타는 토, 땅의 의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카라카스입니다. 카라는 보살을 부르는 명칭으로 카르사르, 짜르와 동일한 명칭이며 카스는 카시하시의 샤카의 도시입니다.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과이들의 나라로 우르는 우랄, 파라는 피라페라와 대응하는 밝은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우루과이의 수도는 몬테비데오입니다. 몬테는 몽토의 의미로 밝은 토라는 박토의 의미입니다. 몽골, 몽샹미셸, 몽마르트 등. 자, 이렇게 남미 국가들의 국명과 지명이 우리말과 상통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목격했습니다. 메크리트, 메는 메레인 마을 또는 메의 산이며 크리는 콜이 고려이고 트는 터 땅입니다. 몽골의 한 부족인 메크리트 역시 중앙아시아 중원에서 이동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 지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메크리트와 동일한 부족이 또한 게레이트이기도 합니다. 게레이트는 몽골 제국 이전 시대에 몽골 고원 중북부 한가이 산맥 부근에 흩어져 살던 유목민 부족의 집단이다. 한자로는 갱렬액, 검열, 검열액 등으로 표기되었다. 페르시아어 사료에는 키라이트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고려인을 까레이스키라고 부릅니다. 까레이, 깨레이는 모두 고려인을 지칭하는 동일한 용어였던 것입니다. 몽골의 골은 고리인 고려로 이렇듯 몽골의 모든 부족이 고려인이었던 것입니다. 수몽골,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를 술탄이라고 부릅니다. 아스타나는 아스는 아시 처음의 의미이며 타는 티트토 땅이고 나는 야, 요냐, 요양의 요양은 왕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술탄, 술은 수루수, 맞은 수의 의미이고 타는 누구누구의 땅입니다. 술탄은 우리의 수도와 동일한 말입니다. 다른 말 같지만 술탄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천하의 중앙 왕조인 송고려에서 모신정변이 발생하면서 고려 황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려 왕건의 차남 정종의 후손들이 황제로 있는 아라사 제국인 몽골이 무신 정권을 제압하기 위해 천조의 허가를 득하고 군대를 파견한 것이 바로 몽골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려 왕건의 장남 해정의 후손들이 황제로 있는 이스탄불인 역사 속 베니스에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명으로 우리의 주인공 마르코 폴로가 아야소피아 성당인 서해교황청의 힘장을 가지고 중앙아시아 중원의 그 세계인 동방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동방견문록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